여러분, 국화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아름다운 꽃? 아니면 혹시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1995년 일본 고베에서 시작됩니다. 당시에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도시를 덮쳤잖아요. 정말 모든 게 폐허가 된 그곳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 고베 루미나리에라는 아주 특별한 빛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루미나리에라는 게 원래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유래한 전통 축제예요. 수만 개의 전구로 화려한 빛의 건축물을 만드는데요. 지진 때문에 정말 깊은 어둠과 슬픔에 빠져 있던 고베 시민들한테 이 빛은요, 그냥 예쁜 장식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회복과 재기를 향한 정말 간절한 희망의 등불. 바로 그거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 유럽풍 축제 한가운데서 2003년부터 뭔가 좀 낯선 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주 뚜렷한 일본적인 상징, 바로 국화 문양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하더니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하고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축제 속 국화의 비밀을 풀려면요, 우리 다 같이 타임머신을 좀 타야 합니다.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일본이 서구 열광에 맞서서 우리도 강해져야 한다 하면서 정신없이 근대화를 추진하던 메이지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메이지 정부의 목표는 진짜 명확했습니다.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토를 국가의 중심으로 딱 세워서 천황한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서양의 영향력에 맞설 강력한 정신적 방패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속도랑 치밀함이에요. 메이지 정부가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법을 착착 만들어 나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여기저기서 쓰이던 국화 문양을 이건 이제부터 오직 천황폐하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독점적인 상징으로 완전히 찰바꿈시켜버린 거죠. 한번 보세요.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요. 천황은 16개의 꽃잎이 겹겹이 쌓인 아주 화려한 겹국화. 반면에 다른 황족들은요, 14개 꽃잎을 가진 상대적으로 단순한 홑국화를 쓰도록 했어요. 이 상징 하나로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철저한 위계 질서를 딱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문양에 담긴 의미, 이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프랑스의 한 상징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국화는 본질적으로 태양의 상징이다. 그 중심에서 천황은 세상을 다스리고 우주의 모든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킨다. 와, 그냥 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의 작은 우주를 담아놓은 셈이죠. 자,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갖게 된 이 상징은 이제 황실의 담장을 넘어서 일본인들의 삶, 그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국화 문양을 여권, 화폐, 군복, 훈장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학교랑 기차역까지 거의 모든 공식적인 물건과 공간에 다 새겨 넣었어요. 눈을 돌리는 곳마다 천황의 권위가 보이도록 만든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국화 문양은 여권 표지처럼 너무나 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 16, 이게 핵심 디자인이죠. 16개의 꽃잎, 마치 태양광선처럼 사방으로 쫙 뻗어나가는 이 디자인,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 그걸 의도적으로 떠올리게끔 만들어진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국의 상징이 일본 안에만 머물렀을까요? 아니죠. 그 영향력은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 우리의 일상 공간 속에 어떻게 숨겨진 흔적으로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심장부, 바로 서울역입니다. 매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죠. 그런데 이 구서울 역사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기 도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 창틀을 보면 국화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이 건물에 제국의 상징이 70년이 넘도록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책의 저자는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단순히 상징이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우리 머리 위에 천황의 상징을 이고 살면서도 그게 뭔지 그 존재조차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부산에도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대통령 관저로 쓰였던 임시수도 기념관인데요.
사실 이곳은 원래 일제강점기 경남도 도지사 관저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대사에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던 바로 그 공간의 건축물 곳곳에도 이 국화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고베의 그 비축제로 돌아가게 만들죠. 고베 루미나리에서 국화 문양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냥 와 예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희망을 상징하나 보다 혹은 고베가 속한 효고현에 공식 꽃이 들국화니까 그냥 그걸 썼나 보다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이 상징이 국가 신토와 일본 제국주의에 얼마나 강력한 도구로 만들어졌는지를요. 어쩌면 저 평화로운 빛의 축제 속에서 이 상징은 전혀 다른 역사를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의 눈에 비친 저 국화는 무엇인가요? 국화와 칼인가요? 아니면 국화와 평화인가요? 어떻게 하나의 상징이 이렇게나 정반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의 상징에 담긴 이 두 개의 얼굴, 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